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대리입니다. 오늘도 빡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기본 튜토리얼 강좌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먼저 안드로이드 개발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안드로이드 시작하기라고 제가 일단 제목을 지어봤어요. 먼저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준비물은 일단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컴퓨터는 이제 맥북이나 맥 컴퓨터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일반 PC죠. 컴퓨터, 일반 윈도우가 깔린 컴퓨터, 그 컴퓨터를 사용하셔도 돼요. 성능은 그렇게 좋거나 그러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준비물은 바로 이제 안드로이드 핸드폰입니다. 물론 안드로이드 핸드폰이 없이도 개발이 가능하지만 저는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냥 일반적인 그걸 에뮬레이터라고 해서 가상의 핸드폰으로 구동을 하게 되면 컴퓨터가 많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개발하다가 발생하는 문제를 약간 유식하게 그냥 이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을 할 때 에뮬레이터를 했을 때는 잘 동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기기마다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기기마다 이제 개발하고 나서 이게 잘 돌아가는지 실제 기기로 테스트를 최종적으로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컴퓨터에도 무리가 안 가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만져보면서 테스트하는 건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실제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드로이드 핸드폰은 비싼 거 안 사셔도 되고요. 웬만하면 이제 저가형으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구매하실 때 이제 한 5만원 선, 그러니까 너무 옛날 핸드폰만 아니면 돼요. 너무 옛날 핸드폰만 아니어도 되고요. 제가 사용하는 기기도 지금 갤럭시 7으로 저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핸드폰이랑 컴퓨터랑 연결해서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케이블 보통 보시면은 충전만 되는 케이블이 있는데, 충전만 되는 케이블 말고요, 데이터 표시가 있는 케이블을 꼭 사셔야 돼요. 다이소에 가셔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단 이제 케이블을 구매하실 때 이게 데이터 전송도 가능한 케이블인지 그걸 확인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있으셔도 되고 없으셔도 되는데, 듀얼 모니터를 추천드립니다. 한쪽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걸 저희가 다운받아서 할 건데,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띄워놓고 한쪽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구글링이라고 하죠. 구글 사이트를 열거나 스택 오버플로우나 깃허브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듀얼 모니터, 그러니까 모니터를 하나 더 붙여서 사용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에 대한 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핸드폰은 클라이언트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제가 우측 상단에다가 클라이언트와 서버에 관한 동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죠. 즉 같은 말인데, 그 영상을 보시고 좀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유튜브를 보거나 할 때도, 혹은 구글에서 로그인하고 회원가입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서버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만지는 핸드폰은 단지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핸드폰에서 서버에 정보를 요청하고 서버로부터 응답받은 거에 대한 예외 처리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핸드폰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는 UI적인 측면이 많이 중요합니다. 즉 클라이언트다, 안드로이드 개발은. 그래서 사용자가 화면을 터치하고 사용자 조작에 대해서 작업할 게 많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안의 작은 컴퓨터라고 제가 적어 보았어요. 그건 뭐냐면, 컴퓨터 여러분도 혹시 조립해 보셨나요? 컴퓨터 조립하게 되면 부품을 막 선택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죠. 제일 중요한 CPU, 그리고 하드디스크, 여러 가지를 저희가 선택하잖아요. 거기서 안드로이드 핸드폰도 작은 컴퓨터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아시면 좋아요. 컴퓨터에서 중요한 게, 이 개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컴퓨터에는 이제 스레드라는 게 존재하고, 그리고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지금 메모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메모리란 써있죠? 메모리란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컴퓨터 게임을 할 때 메모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잘 돌아가잖아요. 컴퓨터 플레이를 하는데, 게임 플레이를 할 때 별로 그렇게 느리지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연산을 처리하는 거는 CPU에서 하고, 그리고 그래픽 작업 이런 거는 그래픽 카드에서 하는데, 램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구동할 때 사용하는 작업 공간, 그 작업 공간이 램이에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요리를 할 때 보면 그 조리대를 쓰잖아요. 그쵸? 요리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근데 조리대가 되게 좁아요. 만약에 좁게 되면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할 수가 없겠죠. 그쵸?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조리대가 넓으면 싱크대가 넓으면 이거도 요리하고 저 요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공간이 넓기 때문에 넓으면 쾌적하단 말이에요. 그게 램이랑 같은 겁니다. 즉 램이 이제 메모리를 뜻하는 건데, 그 메모리, 즉 작업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쾌적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말하는 하드디스크라고 하잖아요. 컴퓨터에. 그 하드디스크는 단지 보조 기억 장치예요. 즉 뭐냐,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뭔가 이제 저희가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컴퓨터 게임을 할 때, 뭐 롤과 같은 컴퓨터 게임을 할 때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곳이, 그 프로그램 할 때 막 그 피사체도, 그러니까 뭐 미사일도 쏘고 막 캐릭터 움직이고 하잖아요. 이런 게 일단은 그 메모리, 즉 기억 장치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저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구 저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날아가는 저장 공간인 거예요. 거기가 이제 램인 거죠. 그 램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안드로이드 핸드폰도 램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램이 아무래도 데스크탑보다는 한정적이겠죠. 그래서 메모리 관리라는 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를 적게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작업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일단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메모리가 정말 중요하다,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레드란 것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제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된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의 거의 주된 작업은 화면 그리기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사용하는 거는 보통 사용자가 핸드폰을 보고 이제 터치도 하고 이렇게 버튼도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그리는 일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 작업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린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화면 그리기, 거의 화면 그리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화면을 보게 되면 이 버튼 누르면 이쪽 화면으로 넘어가고, 이 버튼 누르면 이쪽 화면으로 넘어가고, 그런 동작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면 간의 이동, 이 줄을 이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 간에 서로 이동할 때 데이터를 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회원 가입을 할 때 이름 쓰고 뭐 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화면으로 뭐 데이터가 같이 넘어가면서 뭐 이렇게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카카오톡을 할 때 채팅창 목록에서 친구랑 했던 채팅창 하나 고르죠. 그걸 누르게 되면, 딱 클릭하게 되면 그 채팅창 관련한 정보들이 쫙 뜨잖아요. 이런 거나 이런 그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를 다른 화면으로 넘길 때가 있어요. 아니면 그 데이터를 어떤 특정 공간에다가 저장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게 돼요. 제가 이제 안드로이드는 클라이언트라고 했잖아요. 클라이언트는 서버와 연결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뭐 카카오톡에서 메시지를 보낼 때도 안녕하고 메시지 한 다음에 전송 버튼 누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서버로 갔다가 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에다가 개발하는 정대리 이렇게 딱 검색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그 관련한 정보를 클라이언트, 즉 저희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는 것, 이런 서버와의 요청에 관련한 기술들을 사용하게 돼요. 이런 게 거의 주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서버에서 어떤 응답을 주느냐에 따라서 예외 처리라는 게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로그인 할 때 뭐 어떤 걸 입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비번을 틀렸어요. 비밀번호를. 그렇게 되면 접속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잖아요, 핸드폰에. 그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응답 결과에 따른 이제 화면을 보여주기, 검색 결과를 목록을 쫙 보여준다든지, 그런 게 다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기타 다른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알람을 설정한다든지, 위젯이라고 이제 홈 화면에서 이렇게 뜨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특정 시간에 알람을 울리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버튼을 클릭했을 때 효과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버튼 작업들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미디어를 재생한다. 미디어를 재생하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손안의 작은 컴퓨터니까요. 컴퓨터가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파일도 다운로드 할 수 있고, 파일도 만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로컬 DB라고, DB가 즉 데이터베이스죠.
그 데이터베이스는 원래 서버에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들의 저장 공간이죠. 핸드폰에도 로컬 DB란 거를 저희가 설치해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버에서 응답받은 데이터를 만약에 로컬 DB에 저장해야 된다 그러면 영구적으로 저장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플을 지우게 되면 다 날아가는데 이런 거는 제가 개발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어떻게 설치하고 이제 작업에 대한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제 강의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우측 상단에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옆에 동영상은 제가 추천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